무더운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공포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취미인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무서운 이야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읽던 중 한 게시판에서 유독 많은 댓글과 추천을 받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작가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의 섬뜩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대학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로 유명했으며 여러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3층에 위치한 일부 방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금지된 방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작가와 그의 룸메이트는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금지된 방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둘은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문엔 녹슨 쇠사슬이 걸려 있었지만 오래되어 그런지 살짝 힘을 주니 쉽게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쿰쿰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눈이 적응되어 갔고 작가는 방 한가운데 있는 낡은 옷장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상하게 구겨진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종이를 꺼낸 작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종이에는 아이의 글씨체로 살려줘라는 문장이 무수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의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닫히며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 불빛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탈출하기 위해 서둘렀지만 손전등으로 비춰본 방의 모습은 방금과는 달랐습니다. 바닥에는 무언가를 끌고 간 듯한 깊은 자국이 어지러이 그어져 있었고 벽에는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작가와 룸메이트는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힘을 주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땀은 비우듯 흐르고 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한켠에서 낮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불빛을 그쪽으로 비췄고 그곳엔 누군가가 남긴 듯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한 무리의 학생들 사진이었지만 뒷줄에 누군가의 얼굴은 이상하게 흑백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얼굴은 점점 흐릿해지며 스멀스멀 현실처럼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신히 힘을 내 대문을 세 개 밀자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전속력으로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기숙사 로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작가는 한동안 그 방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며 그날 본 사진 속 흑백 얼굴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마치 그 얼굴이 자신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가는 학교 상담센터를 찾아가 그날의 경험을 털어놓았고 상담사는 기숙사의 오래된 기록을 조사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금지된 방은 예전에 불의의 사고로 한 학생이 사망한 이후로 잠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종종 사진을 찍기를 좋아했으며 사고 직전까지 친구들과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몇 년 동안 눌러왔던 공포를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가끔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댓글과 함께 인터넷에 퍼져나가며 신빙성을 두고 뜨거운 토론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그저 한 여름밤에 일기 좋은 한국 공포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이름 모를 기숙사방에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서서히 긴장감을 쌓아갑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학교를 배정받은 그 방은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 룸메이트가 따로 없이 혼자 쓰는 방이었기에 자유롭기도 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방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밤에 찾아왔다.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던 어느 날 컴퓨터 화면이 꺼지면서 방이 어두워졌다. 바로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문 닫힌 옷장과 어둠이 가득할 뿐. 당시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내 불안감은 커져갔다. 어느 날은 옷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옷걸이가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옷을 손으로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겁에 질려 옷장문을 열어보았지만 당연히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누구의 짓궂은 장난인가 싶어 주변 사람들을 의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상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등 뒤에서 귀를 간지리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지내왔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인터넷에서 학교 기숙사의 역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예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중 내 방이 특별히 문제가 되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십 년 전 당시 그 방에 살던 한 학생이 갑작스럽게 실종되었고 그 뒤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학생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끝났지만 방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배정되었고 배정받은 학생들은 하나같이 불안해하거나 무언가 이상한 일을 겪고는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확인한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겪은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다음 학기 기숙사 방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나를 불안하게 했던 그 시선과 속삭임이 다시 느껴졌다.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나는 무의식적으로 방을 향해 안녕이라고 속삭였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내 뒤에 배정된 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여전히 그 방에서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한다며 말이다. 지금도 그 방에서는 누군가가 이 썰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전설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흥미를 끌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보통 일상의 작은 틈새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특히 늦은 밤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싹함을 주곤 한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이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20대 중반의 한 청년,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고향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의 고향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민재는 항상 밤이 되면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듣던 무시무시한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재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어 밤이면 인근의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는 어느 날 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집이 워낙 오래되어 나무 계단은 민재가 무심코발을 디딜 때마다 낡은 판자처럼 삐걱거렸다. 그날따라 묘하게 기분이 좋아서 민재는 침대에 눕기 전에 침실 창문을 열어놓고 선선한 밤 공기를 즐기기로 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과 별빛은 평소보다 이상할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잠들기 전 민재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작은 숲을 지켜보다가 기묘한 것을 발견했다. 나무들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달빛에 비친 산짐승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물체는 문득 민재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창문을 닫았다. 그때 민재의 등을 타고 흐르는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이불을 단단히 끌어안고 눈을 감으려 했지만 마음 속 불안은 계속해서 그를 방해했다. 잠에서 깨보니 시간이 새벽 2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말라가는 입술을 적시기 위해 주방으로 가기로 했다. 주방으로 가는 동안 민재는 뒤쪽 창문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바람 소리는 침실 창문 쪽에서 시작된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그 창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닫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얀 피부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창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재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입이 아닌 눈으로만 상황을 마주하며 창밖에 인물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 순간 창밖의 의문의 인물은 갑작스런 속도로 창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민재는 창문을 걸어 잠갔으나 환하게 웃는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았다.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는 급히 방을 나와 집안불을 모두 켰다. 이제 그 어떤 어둠도 더 이상 그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듯 그날 밤 민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다. 날이 밝자 그는 그 전날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각이었기를 바라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그루터기에 새겨진 무언가가 흙으로 남긴 발자국이었다. 누군가 그곳에 확실히 있었음을 의미하는. 그 이후로 민재는 한밤중에 다시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골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그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만 전해지는 작은 비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민재는 여전히 그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며 듣는 이들에게 한밤중에는 창문을 꼭 닫아두라는 교훈을 남겼다.